헬로 베이비들, 오늘은 패션 브랜드들의 히스토리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시소스의 벌거벗은 패션사. 이런 사람이 정말 다시 이 패션계에 또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천재 중에 천재거든. 패션계의 거장이자 2023년 맷갈라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칼 라가펠트. 패션을 사랑하는 우리 베이비들이라면 칼 라가펠트라고 이름은 분명히 들어봤을 거야. 후문에 의하면은 3살 때부터 원단을 이렇게 뭐 만져보면은 어떤 원단인지를 알아맞히는 막 이런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면은 거의 내추럴 본 아니니? 그의 본격적인 패션 입문은 1954년 국제 양모 사무국이라는 데서 개최한 컨테스트에서 코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때가 나이가 33년생이니까 21살이야. 그 당시에 드레스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한 분이 바로 입생 로랑이거든. 패션 천재들이 이렇게 딱 루키로서 만났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 한번 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순간 하기도 했어. 자, 그래서 칼 라가펠트는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피에르 발맹의 보조 디자이너로 이제 입문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파투에서는 아트 디렉터로, 클로에서는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 자,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다니다가 자신의 이름을 턱하니 알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팬디야. 이 팬디의 로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65년도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팬디가 어떻게 하면 자기 브랜드가 조금 더 이제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 막 고민을 하다가 바로 해답은 칼 라가펠트다. 딱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대. 자, 그래서 팬디의 수석 디자이너로 이제 합류하자마자 당시 브랜드를 이끌던 이 팬디 가문은 또 자매들이 많으시더라고. 이 자매분들이랑 막 고민 끝에 FF라는 로고를, WF 로고를 만들게 된 거야. 팬디는 이태리 브랜드긴 하지만 특별히 그 퍼가 굉장히 예쁜 브랜드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 이 좀 무겁고 좀 둔탁해 보이는 그런 퍼들을 굉장히 젊고 뭔가 세련된 그런 이미지로 바꾸게 된 큰 계기가 됐어. 덕분에 팬디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브랜드가 됐고, 칼 라가펠트는 자기의 이름을 또 위상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야.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얼마 전에 타계를 했지만 54년 동안이나 팬디하고 인연을 같이 했다고 하니까 그 끈끈한 인연도 인연이지만 정말 의리로 뭉친 그런 결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팬디에 이어서 또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 베이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샤넬. 그렇지만 이게 샤넬 입성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 사실 이제 파리 패션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 샤넬의 이제 수석 디자이너로 오뚜꾸뚜르 수석 디자이너면은 오뚜꾸뚜르를 하던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프레타포르테 기성복 출신이잖아. 그런 데다가 심지어 프랑스인도 아니고 독일인이니까 약간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들을 좀 많이 보냈다고 해. 하지만 샤넬의 창립자였던 이제 가브리엘 샤넬 여사가 타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침체기가 온 거지.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 막 계속 생각을 하다가 큰 결정을 이제 샤넬에서 내리게 되는 거야. 칼 라가펠트가 구원자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82년에 칼 라가펠트와 손을 잡게 돼. 자, 그래서 83년도에 칼 라가펠트는 파리의 샤넬 오뚜꾸뚜르로 이제 데뷔턴트를 무사히 마치고, 레퓨테이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정말 죽은 샤넬을 환생시켰다라고 딱 그냥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이 샤넬을 정말 급부상시키기 시작했어. 그가 샤넬에 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나도 샤넬 그 공방들을 그때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근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대표적으로 샤넬의 클래식한 아이템 딱 그러면 뭐가 생각나? 트위드 재킷이잖아. 그런 트위드 재킷을 굉장히 기깔나게 재탄생을 시켜가지고 많은 정말 사람들의 지갑을 확 열리게 했지. 첫 번째로는 샤넬의 그 정말 그 상징이었던 우아한 트위드 재킷을 영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하위 문화였던 데님과 가죽을 재킷에 도입을 해가지고 샤넬 재킷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게 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C 두 개가 겹쳐진 이게 FWF에서도 성공을 하시더니 이 뭔가 WC에서도 그게 있나 봐. 의상이나 백에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좀 더 뭔가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 자, 이렇게 37년 동안
정말 보통 몇 년 하다가 그 수석 디자이너가 바뀌는 게 정말 태반이거든. 근데 37년 동안 이 샤넬을 이끌면서 침체됐던 샤넬을 정말 정상 위로 올리면서 그냥 그걸 계속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고, 정말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이 샤넬은 사실 로망이나 다름이 없잖아. 그 아우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생전에도 지대한 패션에 영향을 미친 그는 타계한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션계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 다름 아닌 맥갈라에서 이번에 그 칼 라가펠트 특집이 있었잖아. A Line of Beauty라는 주제를 가지고 칼 라가펠트를 기리는 그런 갈라를 안나 윈투어가 기획을 해서 맥갈라를 치렀는데, 난 솔직히 이번에 23년 맥갈라에서 이 룩은 한 번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 칼 라가펠트가 디자인한 룩들을 뭐 입고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칼 라가펠트 자체를 오마주한 룩들이 나오더라고. 왜 이게 스템 분량이 엄청 큰, 거의 기립스나 다름이 없는 그 긴 카라 있잖아. 그리고 타이에 브로치, 그리고 또 장갑, 그 룩을 진짜 많이 입었었거든. 그래서 그 칼 라가펠트의 아이코닉한 그 룩을 그대로 너무 완벽하게 재현해낸 키호이 콴과 시무 리우 룩을 볼 수 있었고, 샤넬에서 보면은 진주 주얼리도 되게 많았지만 진주 버튼도 있고 이 진주 장식을 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왠가 했더니 칼 라가펠트가 진주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 그래서 진주 디테일을 오마주한 그런 룩들이 되게 많았었어. 몸에 전체를 다 그냥 진주로 휘감은 킴 카다시안부터 블랙 바탕에 진주 디테일을 너무 아름답게 디자인을 했던 피비 브리저스와 리조, 베르사체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이 아슬아슬하게 벌어지는 그 라인이 굉장히 묘미인데, 그걸 진주핀으로 전부 여며서 맷갈라의 여왕이 된 앤 해서웨이, 그리고 우리 한국 셀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정말 팬디 드레스를 너무 우아하게, 정말 비스티에 막 날개 같은 게 막 달린 막 이런 걸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 해교 어떡할 거야.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 진짜. 제니가 입은 샤넬 룩은 정말 제니만이 할 수 있는 짧은 미니 드레스에 까멜리아로 딱 포인트를 준, 그리고 또 머리에 장식에도 그 까멜리아를 달았잖아.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제니가 했겠지? 너무너무 예뻤어. 자, 이렇게 오마주한 룩들도 있지만 그대로 칼 라가펠트가 디자인을 했던 룩을 입고 나온 그런 셀럽들도 굉장히 많았거든. 92년 FW 드레스를 입은 두아리파, 2007년에 SS4 드레스를 입은 브라질 슈퍼모델이지 지젤 번천.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고 너무너무 세련됐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봐도 정말 대박이더라. 이번 맥갈라의 나름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칼 라가펠트가 화보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찍고 뭐 집사진 찍고 그러면 항상 얘를 데리고 사진을 찍고 막 이러거든. 반려묘가 있었어. 슈레트라고. 그래서 이 반려묘 슈레트를 형상화한 이런 셀럽들도 있었거든. 특히 내가 자레드 레토를 너무 좋아해. 근데 저 고양이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레드 레토가. 그리고 또 그거를 딱 벗는 순간 쟤는 저걸 입고 어떻게 다이닝에 앉으려고 저러지? 막 왜냐면은 이제 갈라니까 식사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이벤트잖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갈아입었더라고. 그리고 고양이 탈을 전체를 다 그냥 은색 분장을 하고 거기다가 고양이 탈을 딱 쓰고 나온 리얼 엑스나스서부터 고양이 귀가 달린 크리스탈 바디스투를 입고 나와서 한 번에 스팟라이트를 받은 도자켓까지 정말 대단하더라고. 특히나 셀럽들이 이 슈레트를 코스튬한 데는 큰 이유가 있는데, 원래 프랑스에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유산상속 같은 건 할 수가 없대, 법적으로. 그런데 칼 라가펠트 같은 경우에는 나 프랑스 사람 아니고 독일 사람이니까 유산상속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2230억 원? 2230만 원도 아니야. 2230억 원. 저기한테 주지 않았을까? 집사? 뭐 케어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걔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케어를 꼭 해달라고 그렇게 유산 상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 자, 이렇게 패션계의 신화, 그 아이콘 그 자체였던 칼 라가펠트. 지난 2019년에 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패션계와 패션을 또 너무 관심 있어 하고 사랑해주는 우리 베이비들하고 함께 이 패션계의 거장을 좀 기리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정성껏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어떤 패션사를 가지고 올지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 댓글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응원 많이 해줘 우리 베이비들.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